네, 안녕하십니까. 호기심만 많은 새 남자의 두서없는 이야기 우물박 개굴입니다. 개굴. 네, 상어꼬레입니다. 보십니다. 네, 상고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킬더건님이 안 계셔가지고 스페셜 게스트. 예스. 네, 안녕하세요, 제시카예요. 아니, 반가워요. 아니, 극작가 김하나 작가님을 모시고 좋습니다. 우리 사무실 놀러 와가지고 네네. 네, 게스트로 급하게 본인이 그냥 안 와도 되는데 본인이 들어오겠다고. 그럼요. 네. 그러면 어떻게 제시카님이라 불러야 되나요? 제시카예요. 아니요, 김하나 작가. 김하나 작가로 부르는 걸로. 오케이. 너무 쿵쿵 치지 마세요. 소리 들어가니까. 예, 자 이제 한번 뭐 작가님이니까 걸리버 당연히 알겠죠. 그럼요. 네, 걸리버 알죠, 걸리버. 네, 걸리버 개인기 잘 알아요. 개인기? 걸리버 개인기를 잘했나? 큰 개인기에 이렇게. 잘 알아요. 키 커지는 거. 키 커지는 거. 역시 작가는 다르다. 그럼요. 풍부한 지식. 그럼요. 기대하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걸리버가 이제 소인국에서 탈출을 했고 맞습니다. 다시 영국에 돌아왔다. 맞습니다. 그렇죠. 여기 돌아왔다까지 갔다갖고 다시 이제 여행을 떠난다. 자,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이제 두 번째 여행을 떠나게 되죠. 예. 한 2달 정도 다시 머뭅니다, 영국에. 음. 머물렀다가 이 뭐라 그러죠?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러지? 이렇게 자꾸 막 싸돌아다니고 싶어하는 역마살. 그렇죠. 예스. 그 타이밍이 중요한데 작가 타이밍을 못 맞추네. 그래서 이 역마살이 또 있어서 본인 스스로 적어요. 낯선 나라들을 보고 싶은 욕망 때문에 체류할 수 없었다. 이거 맞아. 확실히 역마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인도 쪽에 가는 배를 탑니다. 가서 300톤 크기의 배를 타고 또 이제 떠나게 되는 거죠. 배 이름은 역시나 또 어울리게 어드벤처호를 타고. 모험. 그렇죠. 모험을 다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 참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운명이라고 해야 되나? 네. 이런 역마살이 있는데도 항상 이 신비한 모험을 하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닥치죠. 네, 평탄하게 떠날 수가 없죠. 또 난파당해. 그렇죠. 폭풍이 불어오는. 폭풍이 불어오는데 배를 타고 이제 이 선원들마저도 자기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장소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떠내려가 보네요. 완전히 가버렸죠. 그러다가 이 식수 부족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왜냐면 바다에서 표류하면 이런 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 식수. 그렇죠. 한정되잖아. 어디 뭐 먹을 수가 없어. 그냥 물고기는 잡아먹으면 되는데 바닷물을 그러니까. 먹으면은 갈증이 더 심해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저 예전에 그 영화도 있었잖아요. 소설도 있었고 그 파이 이야기. 라이프 오브 파이. 라이프 오브 파이. 파이 이야기 보면 이제 이렇게 배에서 이게 조류됐을 때 네. 식수가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빈물을 받아서. 그렇지. 빈물을 받아서. 그리고 또 바닷물을 끓여. 그럼 소금만 남지 않나요? 소금만 남잖아. 뭐 이렇게 받아야지 수증기를. 아승이 받아야죠. 그렇지. 자기 몸에 있는 물. 소변. 그 거북이 피를 마시죠. 아이, 난 염분이 없는 거. 더러웠네. 역시 상상력이 풍부한 작가다. 작가는 상상력이 풍부한 것 전 같다. 다른 영화를 봤거든요, 윌슨을. 그렇죠. 육지면 뭔 짓이라도 못하겠어. 근데 이게 바다에서 조난될 때는 식수가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못 먹어도 물은 마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 출발한 지 이제 1년째 됐을 때 그거 엄청 떠돌았다는 얘기죠. 1년째 됐을 때 그 선원 중에 한 명이 육지를 발견합니다. 육지를 발견해요. 그렇게 해서 이 식수통을 휴대한 무장 선원들.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선발대. 배에서도 보면 전투원들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죠. 그중에 전투원들이 12명을 파견해서 식수가 이제 구할 수 있는가 그 땅에 한번 가봐라. 하죠. 근데 이제 미지의 땅이니까 함부로 들어서면 안 돼요. 그렇죠. 갑자기 화살이 날라온다거나. 그래서 전투원들이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근데 우리 걸리버는 과감하게 나도 끼워달라. 아예 정신 못 차렸네. 역마살. 저 미지의 땅을 난 한번 보고 싶다. 그렇게 해서 그 미지의 땅으로 들어서는 거지. 그렇게 해서 선원들이 식수 찾아다니는 동안 자기는 혼자 이렇게 해안을 따라서 쫙 깊숙한 곳에 들어가는 거야. 탐방을 했군요. 탐방을 하는 거야. 16km 정도까지 들어갔다. 1.6km. 1.6km. 16km 너무 멀지. 1.6km를 혼자 쫙 들어갔는데 근데 이게 불안한 거야. 혼자 너무 아무것도 없는 곳에 들어가니까. 무장도 안 했는데. 그렇지.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 나오려고 하는데 엄청난 광경을 보게 된 거지. 선원들이 자기만 두고 갔어. 노를 엄청나게 저어서 가고 있는 거야.
뭐야 버린 섬에 거야? 뭐 있지 뭐. 그래서 나도 맞지? 데려가라고 하려고 하는데 그 배를 엄청나게 큰 거인이 바바바바바박 쫓아가고 있는 거지. 무서워. 공포 영화야. 진격의 거인. 그런 징계의 거인 같은 게. 그러니까 선원들이 더 빨리 노를 젓는 째라. 무섭다. 그 광경을 목도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떡합니까? 숨어야죠. 발길을 다시 돌리죠. 그럼 숲속으로 숨어야죠. 들어가지. 그렇게 해서 어차피 이제 쫓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참, 괴물도 보트를 끝내 잡지 못했어. 이 바닥에 돌들이 너무 뾰족해가지고 이 엄청난 거인 괴물이 못 쫓아가고 다시 돌아오는 거야. 발이 아야 했네. 걸리브는 어쨌든 이제 혼비백산했죠. 이런 광경을 봤기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렇죠. 엄청나게 여러분 혹시 10m짜리 거인이 막 쫙 이렇게 쫓아가는 걸 갑자기 봤다. 그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사진 찍어야 돼. 사진 역시 바로 기록 인스타 남겨야지. 남들이 모를 거 아니야. 바로 인스타 스타는 거지. 그 인스타그램? 샷 거인. 샤 거인과 셀카. 자 역시 대단하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온 있는 힘을 다해서 자기가 다시 탐방하던 쪽으로 쫙 막 한도 끝도 없이 뛰어 들어갔어요. 네. 뛰어들었는데 갑자기 어마어마한 수풀을 만나게 되는 거죠. 풀인데 풀 높이가 6m야. 아 풀도 크구나. 풀이 6m야. 그 우리 그 뭐야 잔디밭 들어가잖아요. 그 잔디가 6m인 거지. 그 잔디가 일반 잔디가. 마치 흡사 앤트맨 같은. 네. 그리고 보니까 그 밭이 쫙 펼쳐져 있는데 거기가 막 보리밭인 거야. 그럼 근데 보리가 6m인 거네. 아니지. 보리는 12m. 아 잔디가 6m. 그렇지. 보리 이삭이 12m인 거야. 볼이 알이 엄청나게. 한 알만 먹어도. 네. 배부르다. 배부르다. 우리가 전편에 소인국에서 걸리버가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잖아요. 핑거푸드 계속 먹었거든요. 그렇죠. 핑거푸드. 이렇게 먹는데 여기는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그 보리 이삭 떨어지면 그 머리 깨지죠. 그렇게 해서 이제 쫙 가보니까 이제 보리밭 끝까지 간 거야. 쫙 끝까지 가니까 그 보리밭을 지키는 울타리가 쫙 쳐져 있었던 거지. 울타리는 높이가 36m. 보리가 12m니까. 그래서 측량이 안 돼. 자기 시선으로 지금 걸리버 시선으로. 그래 두리번거리는데 들판에 일하던 주민을 한 사람 만난 거야. 뭐 그 주인이 뻥뻥뻥 막 걸어오는 거죠. 아까 봤던 바로 그 거인 같은 사람들이구나. 만나게 된 겁니다. 그 자기가 처음 봤을 때 그 처음 본 그 거인은 교회 첨탑 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인이 교회 첨탑이 걸어오는 거야. 사이즈가. 그죠. 그 보폭이 한 10m 정도 되는. 이때 걸리버는 극도의 공포와 경악에 쌓여서 보리 이삭 사이에 몸을 숨기려고 합니다. 그치 이삭이 크니까. 보통 우리가 그렇게 되면 이제 모르겠어요. 나는 아마 못 움직이지 않았을까 이 생각도 들어. 그리고 좀 이렇게 우리가 뭐 해야 되지? 이게 의지가 약한 사람들은 그 상태로 포기해 버리죠 바로. 그냥 죽을래. 나 그냥 죽을래. 될 수도 있지 않는가. 근데 몸이 다 굳을 것 같긴 하네요. 진짜. 몸이 굳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도망치는데 그 처음 봤던 그 거인과 같은 사람이 7명이 사신낙 같은 걸 들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 농부야 그냥. 추수하러 오는 건데 사신낙 같은 게 그냥 손에 들린 이렇게 호미 같은 걸 들고 오는데 이제 걸리버가 보기에 사신낙 같은 걸 막 이렇게 들고 오는 거야. 그래서 도망치기 시작하는데 이게 풀이 막 엉켜 있는데 갇힌 거야. 해집고 들어가지도 못하겠어. 이 배에 놓은 거라니까 이게 엉켜 있는 거네요. 그래서 슬픔과 절망에 사로잡혀가 들눕죠. 몰라 죽으라. 그리고는 생각이 나는 겁니다. 내가 없으면 이제 우리 와이프는 과부가 될 테고 우리 자식들은 아버지가 없게 될 텐데 눈물이 쫙 흘러요. 그래도 생애 마지막에 가족이 생각나는. 그래 가족이 생각나는 게. 생각나지. 그런 상황에서 제일 먼저 가족이 생각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생각나는데. 그럴 수 있죠. 절체절명의 순간이면. 그렇죠. 그래서 그때 갑자기 그 생각이 나면서 자기가 바로 전에 갔었던 소인국이 생각나는 거야.
이게 자기가 소인국 갔을 땐 자기가 거인이었잖아. 그렇죠. 그때 사람들 얼마나 무서웠게. 그때 그 소인들이 생각나면서 자기가 그 소인국 사람이 됐다는 그 뭐라 해야 되나 우리가 역지사지가 지금 그럼 입장 바꿔 생각해봐. 예, 쫙 이게 느껴지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멋진 말을 적죠. 인간은 덩치에 따라 더 야만적이고 더 잔인하다고 가정한다면 네. 더 거대한 야만인들 중에 저 첫 번째 야만인의 손이 잡히는 순간 나는 저자의 입속에 들어가게 될 거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크거나 작은 것은 없다 세상에. 오로지 비교에 의해서만 그 차이가 생길 뿐이다. 라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관점의 차이라는 거. 그렇죠. 내가 소인국에 있을 때는 나는 거인이었지만 거인국에 오니까 내가 소인이 됐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비교에 의한 것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렇지. 그렇죠. 상대적인 것. 우리가 있고. 특히나 경제적인 데서 그런 거 많이 생각하잖아요.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박탈감. 항상 느끼는. 네. 근데 없는 사람들하고 있을 때 난 부자거든 사실.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건 항상 우리는 더 많은 걸 요구할 뿐이라 그런 거지. 그래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게 아닌가. 근데 그거는 이제 비단 그것뿐만 아니라 약간 사람 네. 감정도 그런 것 같아요. 기쁨이 있으니까 슬픔도 있고 약간. 그렇지. 상반된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한 번씩 감정적으로 내가 되게 우울하거나 슬플 때 생각해 보면 더 슬픈 무엇인가를 마주하면 사실 나의 슬픔과 고통이 별거 아닐 때가 있거든. 그렇죠. 지나고 생각해 보면 나 그때 그렇게까지 힘들 거 아니었는데. 근데 지금 당장 나는 이제 너무 힘든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관점의 변화를 위해서 한번 다른 경험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여기서 좀 들지 않나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지금 걸리버가 느끼는 거죠. 그러면 다른 경험을 실제로 하고 있는 거네요. 지금 바로 느낀 거죠. 소인국 릴리핏 사람들이 생각이 난 거야 지금. 야들이 이랬겠구나. 이랬겠구나. 이런 거였구나 세상이. 자 그렇게 했을 때 한 10m쯤 중에 그 추수하던 추수꾼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걸리버는 본능적으로 비명을 지르죠. 들릴까? 거인. 중요해요. 어. 그래서 이 거인국에 있는 동안 걸리버는 항상 큰 소리로 말하죠. 잘 안 들려서. 잘 안 들리니까 경상사투리 과음을 지른다. 과음을 지르죠. 과음을 지르죠. 자 이때 갑자기 거인이 뭐야 이거 뭔가 어디서 팔이 앵앵거리는 소리가 났는데 하면서 밑에를 보니까 땅에 누워 있는 걸리버를 본 거야. 네.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들어 올리죠. 그리고 자기의 눈 3m 앞까지 한번 들어 올려 봅니다. 그때 걸리버는 현명한 판단을 하죠. 만국 공통어 바디랭귀지. 바디랭귀지. 바디랭귀지랍니다. 바로 양손을 기도하는 자세로 모으죠. 그리고 눈은 상대를 마주치지 않고 태양을 바라봅니다. 그렇죠. 바로 이 자세. 바로 이 자세. 신이시여 살려주소서. 눈물이 또르르. 그리고 굉장히 슬픈 목소리로 애원을 하죠. 이거 통합니다. 이 통해요. 역시 만국 공통어. 만국 공통어입니다. 이거 통합니다. 그래서 살려주죠. 그런 다음에 이제 자기 주머니에 이렇게 넣어서 알고 보니까 이 추수꾼들은 어떤 그 우리가 그 흔히 뭐라 해야 되지 농사 지으면 일하는 사람이 있고 그 밭의 주인이 있을 거야. 그렇죠. 소장농. 그렇지 소장농. 알고 보니까 소장농이었던 거야. 그래서 자기 주인한테 달려갑니다. 신기한 거. 한번 주웠습니다. 보여주죠. 이거. 여기서 있겠네 이렇게. 그러니까 주인이 이렇게 보더니 뭐 신기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 걸리버가 자기가 살아온 방식대로 하는 거죠. 우리가 저 흔히 다들 한 번씩 겪고 있죠. 그죠? 뭐 어두운 골목에서 칼을 든 강도를 만났을 때 우리는 주로 뭘 합니까? 바로 도망. 주랭랑. 주례랑을 칠 수 있습니까? 소리지. 소리를 칩니까? 인중을 때린다. 인중을 때려요. 여러분들 저하고 굉장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지갑을 먼저 꺼내죠. 가진 걸 다 준다. 근데 지갑을 먼저 주죠 이렇게. 이 사람들 칼 맞을 사람들이네 이거. 인중을 때리고 소리 지르고 뭐 도망가려고 돌아서는 순간에 이게 후후 그죠? 이게 됩니다 이거. 지갑을 바로 꺼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걸리버도 지갑을 바로 꺼냅니다. 그래서 자기 주머니에 있던 금화를 줍니다. 그렇게 봐야 거인한테 요만한 쌀알 만한 것도 안 될 것 같은데. 거인이 보니까 막 샤타도 보고 막 뭐야 이거 막 이래 되는 거죠. 안 받아. 막 이래. 간절히 애원하죠. 제발 좀 받아주세요. 이거 가가고. 좀 받아주세요.
그렇게 해서 뭐 어쨌든 소인국 때와 마찬가지로 네. 여기서도 이제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 그들의 언어는 따로 있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거인은 그냥 이 신기한 거야 이 생물이 네. 집에 데려갑니다. 데려가서 가족들한테 이렇게 보여주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 테이블에 올려놔도 얘한테는 여기가 절벽인 거야. 그렇지. 그렇죠. 너무 무서운 네. 거지. 어쨌든 이제 밥 때가 돼가지고 걸리버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가족들이 빈 둘러 앉아가지고 밥을 먹어요. 반찬도 아니고 무섭게. 근데 이제 인간처럼 옷을 입고 막 말을 하고 이러니까 이상하게 못 죽이는 거야. 우리도 예를 들어서 지금 벌레가 있는데 얘가 막 말도 하고 옷도 입었어. 죽일 수 있어 없어? 못 죽이지. 못 죽이잖아. 애완동물 같은 느낌인가? 길고양이 같은 느낌? 뭔가 의식체. 그것보다 조금 더 위에 느낌 아닐까요? 그렇지. 네. 아니 고양이인데 자만을 신었다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이게 지성체가. 그러면, 그렇지. 뭔가 그러면 지성체가. 이게 아니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같이 위에 놓고 테이블에 이제 밥을 먹으려는데 접시가 7m야. 접시가 7m인 거야. 걸림한테 너무 큰 그럼요. 테이블인 거지. 그렇게 해서 이제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손도 이렇게 해보고 할 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누구냐면 우리가 특히 아까 말씀하셨듯이 반려동물이든 아니면 벌레든 네. 이 존재들에게 가장 무서운 인간의 부류는 누굴까요? 저번 시간에 빗대면 번님 놀라 아프고. 누굴까? 어떤 존재가 제일 무서울까? 인간 중에서도. 동물한테 그러니까 벌레든 아니면 동물이든 자기를 만지려고 나한테 하는 사람? 해코지하는. 가장 잔인한 사람 부류가 있죠. 폭력? 어린아이. 그 집에도 어린애가 있었던 거야. 어린애가 신기한 걸 봤어. 어떻게 할 것 같아? 뭐 쥐 뜨고. 힘 조절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됩니까? 난리 납니다. 마침 그 집에 나이도 딱 그때 10살. 됐다 끝났다. 10살짜리 막내 아들이 있는데 얘가 걸리버 다리를 잡더니 푹 들어버리는 거지. 그리고 그때 아버지가 이 지금 네가 뭐한 짓이야? A 범죄를 가리키는데 거인족도 A 범죄를 가리키는 게 좀 세요. 화끈하게. 바로 따기를 때리는 거야. 애 따기를 팍 때리는데 이때 걸리버가 10살짜리 아이가 아빠에게 따기를 듣는 소리가 어땠냐면 유럽 기병 부대들이 땅에 쓰러뜨릴 수 있을 정도의 타격 강도로 기병 부대가 땅으로 빡 쓰러질 만큼의 강도로 따기를 때렸대. 뭐 고인이 때리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럼요. 예. 그리고 이제 제일 무서운 게 또 거기 사는 동물들이야. 그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 맞아요. 뭐 강아지, 큰일 났네. 걔들이 이제 걸리버 보고 미쳐버리는 거지. 근데 문제는 고양이가 걸리버가 봤을 때 유럽에 있는 황소 크기의 3배였다. 그래갖고 고양이도 말려줬어.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막 밖에서 그 집에 개가 막 주인님 막 들어오는데 그 강아지가 코끼리 4마리만 한 거야. 진짜. 걸리버는 경악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주인집 사람들과의 그 처음의 만남을 이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걸리버는 충격적인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정신이 좀 들었어요. 이 집 사람들이 이제 밥도 떼어주고 스테이크 막 썰어가지고 떼어주고 아빠도 이제 애한테 걸리버 못 괴롭히게 사람을 못 괴롭히게 막 혼도 내고 강아지하고 고양이도 못 오게 하고 밥을 먹고 이제 걸리버가 정신을 좀 차렸는데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을 찬찬히 봤는데 그 어마어마하게 큰 거인들을 가까이서 보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뭐라 그러지 이걸? 마이크로 세계라고 해야 되나? 그 되게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는 것 같은 느낌. 걸리버가 봤을 때 그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아유 번님이 그리고 뭐 상구님이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완전 초 마이크로로 들어가서 보면 땅구멍에 있는 털, 모낭충. 뭐 입술 요런 부분에 막 갈변 막 이런 거 다 보일 거 아니야. 걸리버가 그걸 보고 속이 울렁거리기 시작해. 맞아.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너무 거대한 걸 가까이서 봤을 때 느끼는 그 추함? 그러고 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소인국 사람들이
자기 눈엔 전부 다 피부도 하얗고 아, 배곡 같고. 매끈매끈하게 느껴졌던 게 작아서. 작아서였던 거야. 보이지가 않으니까 모공이나 이런 거. 그런 게 안 보이니까. 아.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가 릴리핏까지 생각하면서 가까이서 보게 됐을 때 내가 이 아름다움을 알지 못하겠고 멀리서 봤을 때는 그저 그냥 막연히 아름다웠던 것 같다. 피부도 좋아 보였고 인생 철학 같아. 아, 그렇죠. 를 느끼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읽을 때 바로 노자 2장이 생각났어요. 오. 노자 2장에 보면 아름다움이 추함일 수 있다. 모두가 아름답다고 할 때 그 아름다움은 추함일 수 있다. 그리고 모두가 선이다고 할 때 올바른 거다, 착한 거라고 할 때 그것은 불선일 수 있다. 라는 노자 2장의 말이 있거든요. 이게 그런 거죠. 그 뜻이 약간 일맥상통한 느낌이 좀 있네요. 일맥상통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의 차이지. 우리도 사실 미의 기준이라고 하면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옛날에 4대 미녀 같은 거라든지 체가 있어야 되고. 그럼 뭐 이렇게 옛날 뭐 미인도 같은 거 보면 그렇게 안 이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의 관점은 그게 아름다웠던 거야. 그런데 다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미인의 관점이 과연 모든 시대에 통하는 걸까? 아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모든 시대의 정의로 통하는 걸까? 아니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 관점이 소인국과 거인국에서 느낀 걸리버의 생각의 관점을 바꿔놓죠. 이 체험을 통해서. 그렇죠. 사실 우리가 이런 건 것 같아. 우리 삶에서 거인국과 소인국의 체험을 한 번씩 해야 그 중간에 살고 있는 우리 삶의 어떤 관점을 알게 되는 걸 수도 있다. 삶이라는 게. 그죠? 양쪽을 다 해봐야. 그렇게 되면 군중의 심리에 휩쓸리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그런 거잖아. 뭐 아름답다는 기준도 보면 뭐 성형외과에서 말하는 몇 대 몇 비율과 뭐 이런 얘기들 많잖아. 그러니까 그게 모든 사람이 지금 아름답다고 하는 거에 내가 현재 휩쓸리지 않을 수 있으려면, 그리고 모두가 막 이게 정의다라는 생각에도 휩쓸리지 않으려면 나는 사실 이런 두 가지 극단의 경험을 통해서 내 기준이 명확하게 설 수 있는 철학이 생겨야 되지 않을까. 중간에서. 걸리버와 같은 그 생각이 들더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느꼈으면 좋겠네. 왜? 그래야지 기준이 생기지. 나만 생겨봤자 대중적으로 안 그러면. 그렇죠. 힘드니까. 다 한번 보내야지. 거의 이 말도 일리가 있네. 남들 다 맞다는데 내 혼자 아니라고 하고 사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아. 알아요, 옛날 이쁘다 CF 그러는데. 있었잖아요. 모두가 이해할 때. 노! 어쨌든 이제 걸리버는 긴장이 좀 풀렸어요. 사람이 긴장이 풀리면 또 뭐 해야 됩니까? 먹고 자고. 자야죠. 자야죠. 그리고 2시간 가량을 자면서 꿈을 꾼 거예요. 무슨 꿈 꿨을까요? 집에 가는 꿈. 맞아요. 역시 작가라 가지고. 바로 아는구나. 어머, 저의 제시카예요. 김하나 김하 작가입니다. 그래서 끝나고 집으로 이 여행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서 부인과 자식과 함께 있는 꿈을 꿔요. 그리고 나 잠이 깨요. 또 울었어. 또 울어요. 엄청나게 광활한 방에 혼자 있는 거야 지금. 그 장면을 생각하면 나는 되게 이 구절이 너무 절망적이었어. 뭐라 해야 되나? 이게 생각 속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내가 너무 갈망하는 일이 꿈에 나왔는데 눈을 떴는데 현실로 돌아온 거야. 그때 그 느낌? 군대 입대했을 때 그런 느낌인데. 그래. 첫째 날. 입대 첫날 첫날. 제대하는 꿈을 꿨어. 근데 눈을 떴는데 내무실이야. 이 사람 이거 너무 잔인한 비유를 들었네 지금. 아니 좀 비슷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거죠. 순간 화가 이까지 잠깐 나요. 순간 화가 이까지 잠깐 났네. 하나씩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죠. 그럼요. 하나씩 다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잠에서 깬 걸리버가 되게 슬퍼하고 있었어. 근데 이 집에 9살 난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딸이 너무 착해. 이 딸이 애야. 근데 또래보다도 작아. 키가. 그래도 크죠. 막 12m는 돼요. 그래도 12m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자애가 이제 막 대화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걸리버가 이렇게 하면 캐메로 언어를 텀블러 가르쳐 주는 거죠. 이렇게. 처음에 캐메라가 뭔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손가락으로 짚으면 이 말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걸리버가 소인국에서도 언어를 배운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은 원래 여행을 좋아하니까 언어 습득력이 좀 빨라.
그래서 걸리버가 말을 좀 빨리 배워요. 네. 계속 거인국의 말을 배웁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이제 언어 선생님이 되죠. 그리고 이 딸도 걸리버가 마음에 들었어. 아빠한테 절대 건드리지 마. 얘 내 거야. 우리가 흔히 처음에 뭐 강아지나 고양이 생겼을 때 어릴 때 보면 이름도 지어주고 막 내 맞아요. 거야만 하잖아요. 맞아요. 그 이 여자애가 걸리버에게 이름도 지어줘요. 그릴드릭. 그릴드릭. 이 이름으로 거인국에 있을 동안 이 이름으로 통합니다. 걸리버가 아니고 그릴드릭. 걸리버 AKA 그릴드릭. 그릴드릭. 그래서 이 그릴드릭이라고 이름을 이제 지어주고 옷도 만들어주고 이 어린 애의 이제 보살핌 속에 하나 사는 거죠. 진짜 소꿉장난이네요. 그리고 걸리버는 또 마음속에 희망을 품죠. 나는 반드시 자유를 되찾을 것이다. 걸리버가 항상 위기 상황 속에서 그게 항상 있어요. 항상 나는 뭐 행복하게 될 것이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자유를 되찾을 거다. 라는 마음속의 희망을 걸리버가 잃어버리지 않아요. 항상 잃어버리잖아요. 그 위기 상황 속에서. 그리고 이 좀 치욕이잖아요. 사실 구경거리라는 게. 그렇죠. 그런데 자기는 그 생각을 해요. 나는 완벽한 이방인이다. 사람들이 날 신기하게 생각할 수 있다. 내가 아니라 영국 왕이 와 지금 이 자리에 있어도 똑같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그렇게 우울할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때 이제 이 소문이 좀 퍼지죠. 야, 우리 집에 신기한 건 내가 찾았다. 그러니까 그 농부 옆집 이웃 주민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웃 주민이 이 나쁜 놈이야. 성격이 좀 못됐어. 뭐라고 했을 것 같아? 잡아먹어라. 맛보자. 저번 시간에 뭐 놀라 뿐다 할 때부터 알아봤어. 잡아먹자 진짜. 아니, 근데 갖다 그게- 팔자. 맛이 궁금하다. 갖다 팔자도 팔자. 괜찮지. 어. 그러니까 먹자는 사실 좀 그래. 그래, 그래, 좀 잔인하다. 그러니까 아니 잔인을 떠나서 아니. 사실 검증되지 않은 식재료. 아니, 그게 좀 불안하지 않을까? 그렇지. 그렇지. 네. 검증되지 않은 식재료. 지성체인 건가 상관없이 그렇죠, 검증되지 않은 식재료. 그렇죠. 팔자. 팔자가 제일 좋지 않을까. 뭐라고 했냐면 이거 우리 그 있잖아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알아요? 알죠. 거위를 만약에 그런 게 생겼어. 그럼 팔 거야? 안 팔지. 그 똑같은 거지. 알을 계속 낳게 만들어야지. 황금알을 놓는 거위가 지금 찾아온 거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 했냐면 야, 이보기 친구 시장에 가서 쇼를 하자. 서커스인가요? 황금알을 놓는 거지 이제. 오. 그렇지. 말도 배웠겠다. 이거 뭐 거의 뭐 위대한 쇼맨 아닙니까 이거? 말도 영화. 배웠겠다. 위대한 쇼. 위대한 쇼맨 아닙니까? 그 노동 착취에 관련된 영화였구나 그게. 자, 어쨌든 그래서 괜찮아요? 아이고. 커피 한잔 하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뜨거워요? 많이 뜨거운 커피. 네. 이게 이제 동네 사람들 입에도 오르내리고 막 사람들 구경도 하러 오고 이러니까 이 돈이 좀 될 것 같다는 이제 딱 감이 온 거지. 그리고 이 심술궂은 사람이 원래 이제 이렇게 좀 착한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있는데 옆에서 이렇게 툭 찌르면 홍 넘어간다고. 어허.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도 이 거인도 걸리버를 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근처 장날로 가는 거죠. 자기 딸을 데리고. 또 자기 딸이 걸리버한테 잘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딸이 막 뭘 시키면 걸리버가 막 따라합니다. 막 칼 빼서 막 이게 검술 막 보여주고 막 옷도 막 춤도 추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야 이게 하루 12번의 공연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파김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에 12번 공연이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극을 한다. 네. 1일 12회. 1인극으로. 1인극이야. 1인극이야. 심지어 1인극이야. 1인극이고 다른 장르로 계속 바꿔야 돼.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막 이렇게 공연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살아나겠어요, 안 살아나겠어요? 바로 고소 들어갑니다. 그렇죠. 노동청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이걸 계약을 잘 써야 돼. 계약서를. 항상 계약서를 잘 써야 돼. 자 이렇게 해서 걸리버 얘기해서 계약서까지 갔다 왔네요. 아니 그렇죠. 걸리버도 초반에 계약서를 잘 썼어야 되는데. 글을 못 배워가지고 거의 그렇지. 글을 그러니까 못 배워가지고 그 나라 글씨를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말 좀 배우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 자기 딸한테 말 배우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좀 뭐라 해야 되나 수모를 당하는 거지. 근데 걸리버는 이제 여기서 뭐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받아들여요. 자기 운명을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치욕을 받아들이죠. 어. 예.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나는 이방인이다. 나는 이 세계에서 온 사람이다. 만약에 영국 황제가 여기 왔어도 나랑 똑같았을 거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가 특별히 좌절할 필요가 없다. 내가 못나서 이런 게 아니다. 나는 전혀 다른 데서 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에게 호기심을 가지는 건 당연하다. 마음을 잘 다잡았네요. 걸리버는 소인국도 그렇지만 매번 그 뭐라 해야 되지? 적응력이 뛰어나. 뭐 어디 진짜 막 그 낯선 환경에 도착했을 때 매번 나는 항상 자유를 되찾을 수 있어라는 희망을 잃지 않아. 그렇게 기록도 써져 있어. 나는 언제나 가슴 깊숙이 강력한 희망을 품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자유를 되찾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근데 이게 항상 걸리버 속에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여행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두려워. 여행은 사실 용기가 없어서 못 하는 것 같아. 그렇죠. 낯선 곳, 뭐 낯선 사람. 그러니까 낯선 거에 대한 도전이 우리가 좀 두려운 거잖아, 사실. 그렇죠. 심지어 가가지고 그렇게 고난을 한번 받았는데 또 다시 출발을 한다는 거는 그렇죠, 그렇죠. 대단한. 그러니까 대단한 용기가 있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그렇죠. 이 도전할 수 있고 도전 속에서 걸리버는 항상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거지. 그게 있으니까. 그런 것 같네요. 난파와 조난의 경험이 그러니까. 한 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잖아. 그렇지. 트라우마도 없이 바로 이 마누라가 알았으면 난리 났지. 아유, 난리나지. 등짝이 남아 남질 않지. 이게 난파만 해도 사실은 우리가 그 경험이 사실 뭐 이렇게 되나 죽음에 대한 경험을 하는 건데. 그렇죠. 그럼요. 그게 사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어쨌든 이제 이 주인은 돈벌이가 된다는 걸 안 거야. 그렇게 해서 대도시로 가자. 큰 물에서 놀자. 큰 데서 돈을 벌자. 내가 시골 장터에서 화개 장터에서 팔아가 되지. 아, 동대문 시장으로 가자. 바로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어마어마하구만. 네. 그래서 이 거인국에 도착한 지 2달 정도 되었을 때 수도를 향해 출발합니다. 호보가 있네 거인이. 있죠. 집에서 5,000km 떨어진 곳이 있어요. 5,000km. 서울에서 부산 좀 더 가야 되죠. 아니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300-400km밖에 안 되잖아요. 5,000km면 5,000km인데. 10배를 가는 거죠. 대륙횡단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내려고 가면. 그러면 거인에게는 뭐 그 정도다. 몇 이러면 그럼요. 거인에게는 서울에서 부산 아까 한 거리 한 10m 정도 이렇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출발한 지 한 달 보름쯤 됐을 때 도착합니다. 수도를 도착하는데 그 사이에 이미 반혼수 상태예요, 걸리버가. 가는 내내 또 들리는 데마다 또 들리는 있구나. 데마다 사람만 1일 12회 공연을 하는 거야. 노동 착취를 당하는 거야. 1인 극이 또 엄청나게 대박이 나는 거죠. 거의 주인이 대단한 것 같은데 이쯤 되면은.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기획사를 만났을 때 인기도 없고 공연도 잘 되는데 난 계속 가난해. 그리고 몸은 점점 피폐해지는 거야. 돈은 기획사 사장님이 계속 벌어. 지금 이 상황이 지금 뭐 멘붕이 오고 시작하는. 그렇네요. 그렇죠. 이런 이제 중노동이 시작된 지 몇 주일 동안 이제 계속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쇼. 그렇죠. 주 7일 근무에 12시간 노동에 시달리게 된 걸리버는 드디어 몸이 상합니다. 실은 마른구나. 그렇죠. 몸이 상하니까 주인은 결단을 내리죠. 얘 이제 곧 죽겠구나. 먹자. 아니 아직 몸이 검증이 안 됐다니까. 검증되지 않은 먹고 식재료. 싶어요. 검증이 안 된 식품이라니까. 먹고 싶어요. 처음 본 생명체가 있어. 우선 맛부터 본다. 맛부터 볼까요? 먹어봐야지. 이제 먹어봐요. 맛부터 찔러준다. 쉽지 않네 내가 진짜. 볼 때 이 정도 용기면 여행 가도 된다. 그러니까. 여행 추천합니다. 알겠습니다. 할 수 있어. 다시 판다. 판다. 응. 그렇죠. 근데 이제 주인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죽기 전까지 피를 빨자. 끝까지. 똥을 뽑자. 쫙쫙 빨아보자. 자, 어차피 죽을 거 지금 쫙 빨아내자. 예. 농부 아니었던 것 같아 이 사람. 악덕이다. 알지. 이 걸리버 덕분에 내가 돈맛을. 원하는 진정한 내 참모습을 발견한 거야. 난 사실 잘 있어. 엔터테이너였던 거지. 기획사 사장이었는데 원래. 근데 그런 거 모르고 그냥 평생 밥만 간 거야. 야. 그런 거지. 사람이 사람을 잘 만나야 돼. 내가 내 천성을 찾을 수 있어. 이게 내 아니면 천성이었구나. 이웃 주민이. 좋은 사람이지. 걸리버에게만 나빴던 거야. 그렇지. 그렇죠. 걸리비한테 그렇지. 나쁜 사람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아주 그냥 피를 쪽쪽 빨아서 이제 수도에서 쪽쪽 빨아내니까 이제 이 소문이 이제 궁궐에도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왕궁의 이제 의정관이 그거 우리 왕비님한테 좀 보여줘야겠다 해서 농부를 불러드립니다. 농부는 드디어 내가 신문 야. 3층의 기회가 왔어. 백악관에서 공연하는구나. 나 이제 BTS구나. 아.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궁궐로 갔는데 야 왕비가 걸리버를 보고는 첫눈에 반해버리죠. 귀여웠나? 작아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지? 알 수 없는 미지의 생명체가 또 영특해. 아 그렇죠. 또 영특한 거야. 그러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지. 그 우리가 애착 인형 같은 느낌. 그리고 희소성이 있잖아. 그거를 내가 가져야지. 아 어디 그렇지. 농민이. 어디 농민이? 어디 농민이. 그렇죠. 이 귀한 건 내가 가져야지. 니까지 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인을 잘 만나야 돼. 그러니까. 왕비한테 가면 노동에 시달리지 않아. 그러니까. 왕비만 웃기면 되죠. 그러니까. 그렇지, 우리는 그렇지. 항상 그렇게 삶에서 좋은 선택을 해야 된다. 아. 누구 손에 걸리느냐에 따라 우리는 한 방 훅 갈 수 있다. 왜 이렇게 뭔가 생각이 많아지지 갑자기? 잘못 걸렸구나. 뭔가 잘못 걸렸네. 걸리는 걸리버. 걸면 걸렸네. 그래서 걸리버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왕비가 제안을 하죠 걸리버에게. 너 나랑 살래? 예스. 걸리버는 숨도 안 쉬고 예스. 평생 당신에게 봉사하겠습니다. 대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농부에게 얼마면 돼? 얼마면 되겠어? 너 얼마면 돼? 내가 사버릴 거야. 얼마면 돼? 이건 내 걸리버니까. 얼마나 줄 수 있는데요? 금화천냥. 그렇게 금화천냥에 걸리버는 왕비에게 넘어가죠. 천냥. 네. 그리고 이때 이제 걸리버가 이렇게 왕궁까지 오고 이 긴 시간을 이렇게 할 때 그 농부의 딸, 농부의 딸이 이 거인국의 말을 가르쳐 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단어 조합 능력이 꽤 좋아졌어요.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될 정도의 이게 됐네요. 그렇죠. 말을 하면 의사소통이 되는 거죠. 근데 9살이잖아. 9살 언어잖아. 문제는 9살 언어인 것도 있고. 그래서 촌놈 언어잖아. 그렇지. 너무 시골 언어야. 너무 컨츄리한 말투였지. 이 궁궐에 항상 궁궐에 애법이라는 게 있어. 그 영화 광해 보면 나오잖아요. 광해에서 나를 따라해 보겠는가. 광해군을 얼굴만 똑같지 얘는 너무 천하게 살아서 맞아. 말이 이게 너무 궁궐 애법이 안 맞잖아. 그렇죠. 걸리버가 그랬던 거야. 9살짜리 시골 애한테 배운 이 사투리가 이 궁궐에서 너무 웃긴 거지. 한번 해주십시오. 한번 해주십시오. 궁금합니다. 있잖아요. 왕비님. 할 얘기가 있는데요. 저 여기서 살래요.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었겠지. 강원도 왕비가 느끼기엔 그런 느낌이었겠죠. 저 여기서 살더래요. 여기서 있고 싶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니까 어쨌든 이제 왕비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자 조건이 있다. 왕비님. 내가 천냥에 팔렸지만 난 조건을 하나 더 걸고 싶다. 그러니까 왕비가 조건이 뭐냐? 나에게 스승이 있는데 바로 저 9살짜리 농부의 딸이 내 스승이다. 나는 저 아이의 보살핌을 받아야 살 수 있다. 이 아이도 궁궐에 머물게 해달라. 의리 있다. 은혜 갚은 걸리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애도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고. 아버지도 좋지. 근데 그렇지. 이 아빠도 좋은 거야. 근데 시골 촌에 살다가 궁궐에 살면 좋지 않겠습니까? 약간 우리가 그 드림이 있죠. 궁궐 드림. 서울. 아메리카 드림. 궁궐 드림. 궁궐 드림이 있죠. 캐슬 드림. 캐슬 드림이 있으니까 여기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궁궐에 머물게 되고 왕비는 걸리버를 데리고 왕에게도 가죠. 왕은 가서 이렇게 보고 나서 약간 좀 이상한 거야. 왕은 별로 안 좋아했구나. 이질감이 느껴지는 거지. 의심스러운 거야. 이 뭐지 이거? 말도 이상하게 하는데. 저 왔더래요. 그래서 3명의 대학자를 불러서 이거 뭔지 파악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집중 분석. 그래서 첫 번째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요. 난쟁이다. 근데 난쟁이는 아니야. 그 나라 제일 작은 난쟁이가 9m야. 그러니까 이거 난쟁이 과에도 안 속해. 과가 아예 아니야. 곤충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건 뭐다, 저건 뭐다.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결론이 내리. 그게 바로 루수스 나투리. 루수스 나트라이. 루수스 나투라이다. 루수스 나트라이다.
이게 뭡니까? 자연의 장난. 그냥 모르겠다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너무 대충 정의 내린 거 아니에요? 우리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자연의 장난이다. 정의를 너무 대충 내렸어. 근데 우리가 사실 이런 거 많지 않아요. 그 뭐라 해야 되지? 신비한 원인, 뭐 밝혀지지 않은 그냥 존재로 우리가 그냥 뭐라 해야 되나? 뭐 자연적인 인정하고 말면서 그걸 넘어감으로 인해서 발전하게 되는 것들 있잖아. 그러니까 오롯이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건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자연의 장난이라는 것도 하나의 인지적 발명인 거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인 거야. 가능성이 있다. 근데 되게 조금 철학적인 느낌이 있네요. 진짜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뭐 어떻게 방법이 안 된다. 설득이 안 된다. 뭐 벌레인가? 뭐 벌레의 한 종류인가? 이랬는데 그런 거 치고는 얘는 문명이 있다. 그렇죠. 너무 지적 말을 생명체니까. 하잖아. 옷을 입었잖아. 옷을 입었지. Sorry. 그렇죠. 도구를 사용하고 우리가 사실 그런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이만한 벌레를 우리가 만났어. 네. 근데 얘가 말을 하는 것도 신기한데 감정이 소리는 낼 있어.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얘가 옷을 입고 도구를 써. 그 장하시는 고양이처럼. 그렇지. 말도 막 알아듣고. 말도 알아들어. 그게 너무 신기할 것 같아. 그냥 작아진 것뿐이니까. 그래서 이제 왕도 받아들이죠. 받아들이면서 이제 왕과 왕비의 생활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때 이 왕비는 걸리버가 없으면 밥도 못 먹어. 걸리버가 너무 좋은 거야. 빠졌어. 그렇죠. 그리고 한번 먹을 때 이제 그 걸리버가 이제 왕비랑 생활하면서 보니까 식탁에서 밥을 한번 탁 먹는데 스테이크를 한 입 딱 깨물었는데 그 한 입이 영국에 있는 일반 농부들의 12명이 한 끼 양이에요. 스테이크 12인분이. 아니 근데 대식가라고 할 수도 없지. 대식가가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걸리버는 이 왕과 왕비의 생활 속에서 왕비에게는 즐거움을 왕에게는 자신이 있었던 세상의 지식을 전해주면서 교류를 하죠. 그러니까 뭐 왕이 막 물어봐요. 그럼 네가 있었던 세상은 어떠냐? 네가 있었던 세상의 법률, 행정, 종교, 풍습, 뭐 학문 이런 것들은 어떤 거냐? 그러니까 이제 그때 걸리버는 뭐 무역은 어떻게 하고 바다와 육지에서는 전쟁을 이렇게 했었고 종교가 좀 분열된 건 이렇게 분열됐고 국가 내에서는 뭐 여러 당파가 있고 막 이런 얘기가. 근데 이 이야기가 나중에 자세하게 나와요. 이건 아마 2부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이 소설이 나왔을 때가 우리나라 숙종 때라 그랬잖아요. 조선시대. 네. 1600년대니까. 그러니까 이 저자가 확실히 그 당시에 영국 사회를 비꼬고 꼬집는 부분이 여기서 확 드러나는 거죠. 자, 어쨌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왕과 왕비와의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여기에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어요. 왕비의 옆에 난쟁이가 하나 있었어요. 9m짜리. 어떻게 알았어요? 아까 난쟁이 9m라고. 헤이. 오케이. 이 난쟁이가 항상 왕비 옆에서 원래 즐거움을 줬던 난쟁이란 말이야. 왕비 전혀 깔깔이. 그렇죠.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작아. 프라이드가 있었다고. 근데 나타났잖아. 나타났어. 새로운 재간둥이. 더 작은 재간둥이가 나타난 거야. 미니미니. 더 귀여운 애가 나타난 거야. 희소성도 있어. 이 엄지 손가락만한 게 아주 그냥. 이거 화가 나겠어 안 나겠어? 질투. 없애야지. 이때부터 그런 거 있죠. 난쟁아, 너 덕분이야. 이런 일이 이상하지 않은 게. 이때부터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괴롭히냐면 예를 들어서 뭐 접시가 7m라고 그랬잖아요. 그 걸리버한테는. 그러면 왕비가 보고 있지 않을 때 이 접시에 빠뜨려요 이렇게. 그러면 크림 스파게티를 먹고 있는데 그 크림 늪 안에 빠져요. 진짜 늪이겠네요. 찐득찐득.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왕비랑 시녀들이 그걸 보고 막 건져내는데 막 이미 걸리버는 1리터 정도의 크림을 먹은 후야. 배불. 그러니까 이미 이제 기도가 막혀가고 있어.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또 그 뼈다귀 해장국에 우리가 뼈 먹고 나면 골수가 쪽쪽 빨리고 나면 비잖아요 뼈가. 네. 거기에 막 아무도 안 볼 때 걸리버를 집어넣어버려. 왜 그러냐 진짜. 빼앗길까봐. 질투는 나의 힘. 질투는 나의 힘. 그러다가 한번 걸립니다. 걸려서 아주 심하게 매질을 당하죠. 그리고 나서는 이 왕비가 이 난쟁이를 자기가 알고 있는 귀족 부인한테 그냥 줘버려요. 하여튼 이런 또 일들이 발생하죠. 그런데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걸리버에게 있어서는 난쟁이만이 위협적인 존재는 아니에요. 어떤 부분이 제일 위협적일까? 걸리버에게 있어서.
밟힐까?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아, 발 밑에 있으면은 뭐 장결에 새로운 뭐 환경에 바이러스도 좀 걱정될 수도 있고. 바이러스. 바이러스는 걸리면 눈에 보이지 않을까요? 거인한테 바이러스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럼요. 이게- 모기. 그렇죠. 모기? 이게 자연 환경이 제일 문제예요. 뭐 예를 들면 우리는 지금 일상적이니까 상관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민들레를 확 날아가는데 걸리버한테는 그게 막 직격탄으로 날아오는 거죠. 태풍. 예. 뭐 예를 들면 사과가 이렇게 나무에 있어. 사과가 떨어지면 그 사과는 오크통만 해 걸리버한테.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던 그 난쟁이가 그런 장난도 쳤었거든. 다 같이 이제 야외로 놀러 갔을 때 막 이렇게 걸리버는 항상 위험하니까 어떤 통 같은 걸 만들어서 그 안에 놓고 다녔거든. 근데 이렇게 야외 경치가 좋으면 우리 여기서 우리 런치 타임 즐기자 막 이렇게 했을 때 풀어준단 말이야. 그럼 걸리버도 막 뛰어다니고 막 신기하다 이러면서 그럼 난쟁이가 그때 사과나무 밑으로 이렇게 딱 데리고 오는 거죠. 이렇게 와가지고 야 재밌는 거 보여주게 있어봐 한 다음에 사과나무를 막 흔들어. 사과가 막 두두두 그렇죠. 그러면 걸리버는 피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사과에 한번 깔린 적도 있어. 이 상황이 나뭇잎에 깔려도 힘들 텐데. 그렇죠. 뭐 그리고 어떨 때는 밖에서 놀고 있는데 갑자기 우박이 떨어져. 야구공 같은 우박이 막 쏟아. 인생이 전쟁터예요. 전쟁터. 진짜 그렇겠네. 걸리버가 그거에 맞아가지고 열흘 정도 알아누운 적도 있어. 아하. 그러니까 뭐 그것뿐만이겠어. 뭐 온갖 곤충. 그렇죠. 그리고 우리 저번에도 처음 만났을 때 제일 무서웠던 게 고양이가 황소 3마리만 했고 네. 강아지가 코끼리 4배였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걸리버에겐 굉장히 위협적인 대상인 거죠. 심지어는 달팽이 껍질에 걸려가지고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진 적도 있고. 우리가 달팽이 껍질은 그냥 밟고 지나가는 건데 걸리버한테는 그게 굉장히 위험한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연 환경이 엄청나게 걸리버한테는 위험한 거예요. 자기가 살기에. 그리고 더 큰 거는 어쨌든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니까 사람들과 있어야 되잖아요. 네. 다 거인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앞부분에도 얘기했지만 거인의 그 큰 모습을 볼 때 네. 약간 뭐라 해야 되나 좀 이렇게 아름답지 않다 추하다라고 느꼈던 것처럼 이게 모습뿐만 아니라 냄새도 일반적으로 더 크게 느껴지는 거야. 예를 들면 그런 거야. 걸리버야. 입냄새. 걸리버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냄새. 오마이갓. 그대로. 그렇죠. 잠깐 나는 게 아니야. 내 몸을 감싸는 거야 이게 막 가스가. 그리고 채취. 사람 몸에서 나는 땀 냄새, 뭐 채취. 그리고 그것들보다 더 심한 게 있어. 그게 바로 여자들 화장품 냄새. 향수 이런 거. 향수 그런 말이 나와요. 향수를 뿌린 여자들과 함께 했을 때 바로 기절한 적이 있었다. 그 냄새가 너무 강력한. 그게 강하구나. 게다가 화학적인 냄새가. 그렇죠, 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이거 얼마나 이게 심각해. 우리가 사실 뭐 일종의 경험해봤어요. 우리도 군대에서 가스실 들어가봤잖아요. 죽습니다. 사실. 매일이 화생방이었다. 매일이 화생방이었다. 진짜. 매일이 매일이 화생방. 화생방이었다. 그런 걸리버에게 있어가지고 그래도 굉장히 또 위험한 일이 한번 벌어진 게 바로 원숭이 대사건이죠. 주마이스 키우드 원숭이 한 마리가 이 걸리버가 혼자 있어서 방에 이제 혼자 이제 자기 혼자 그 상자 안에서 이렇게 있는데 원숭이가 와가지고 걸리버를 문으로 빡 손을 집어넣어서 걸리버를 빡 잡은 거야. 쫙 빼낸 거야. 그다음에 오 새끼 원숭이 이러면서 자기가 이거 거의 영화 킹콩 아닙니까? 킹콩. 맞아. 엄마 젖을 먹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도망친 거야. 그러다가 이제 시녀가 와가지고는 깜짝 놀란 거지. 왕비님이 아끼는 걸리버가 원숭이에 잡혀갔다. 궁궐에서 이제 원숭이 잡으려고 난리 난리가 났지. 났어. 원숭이가 궁궐의 지붕까지 도망친 거야. 근데 걸리버한테는 그게 막 절벽 같은 거지. 이미 수백 혼수 상태 기절했어. 비행기 탄 수준이죠, 진짜. 그렇죠. 그 막 그러니까 원숭이도 또 특유의 그거 있잖아요. 막 입속에 음식 넣어놨던 꺼내가지고 막 걸리버한테 먹여주는 거야. 먹어 내 새끼. 막 이렇게. 걸리버는 이제 안 그래도 고소공포증 같이 높은 데 있는데 여기까지 오니까 멘붕이 오. 막 원숭이 침이 막 몸을 발리는 거야. 네. 그래서 이제 궁중 사람이 와가지고 원숭이를 쫓아내고 걸리버를 다행히 낚아챕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이 있고 나서 왕 앞에 불려가죠. 왕이 이제 얘기를 해요. 야, 어떻게 뭐 살만했어? 막 이렇게 안 무서웠어? 걸리버가 쫄리기 싫은 거야. 거인들하고 있으니까 뭐 말만 해도 약간 조롱거리가 되는 거지.
작으니까. 너무 작으니까 어. 파리가 날아왔을 때도 걸리버는 칼을 뽑아서 파리 날개를 자르면서 살아 생존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았고 뭐 개구리와 싸우기도 했거든. 어. 개구리가 또 막 노로 개구리를 때려가지고 개구리를 물리치고 막 근데 그게 사람들한테 너무 웃긴 거고 재밌는 거지. 유희인 거지. 그러니까 그럴 때 걸리버가 존심을 세우고 싶잖아. 별거 아니었다고. 원수이요. 뭐. 내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바로 칼 빼서 내가 쫙 막았어야 되는데 잠깐 방심해서 잡혔던 거야. 하지만 뭐 별로 무섭진 않았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왕이 막 웃으면서 그렇지. 허세. 그랬어? 막 웃은 거야. 그때 걸리버가 멘붕이 오면서 생각이 든 거지. 덩치 차이가 너무 커서 비교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덩치가 작은 사람이 내 자존심을 찾기 위해 내세우는 건 생각보다 헛된 짓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영국으로 돌아가서 나중에 영국에 가서도 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덩치가 크다는 게 사실 어떤 우리가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잖아요. 뭐 재력이나. 그렇죠. 재력이나 학식이나 사회적 위치, 출신이나 위치나 이런 그런 어떤 거에서 그런 게 없는 사람, 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하찮다고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나도 귀족이나 재벌이나 뭐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보다 보잘것없지 않아. 나도 굉장히 고결한 사람이야.라고 위세를 떨면서 이야기하는 거가 이것과 같으리라. 그러니까 한번 고민해보고 살만한 일이다. 우리가 항상 어떻게 보면 사실 제일 뭘 해야 되지? 자기 방어 기제 같은 거에서 이런 게. 그렇죠. 걸리버의 이야기가 되게 인생 철학 같은 이야기. 인생이죠. 이게 사실 우리 인생입니다. 맞죠. 모험을 떠나서 그런가? 그렇죠. 이게 사실 이 모험 속에서 느끼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자기가 난쟁이 나라에 갔을 때는 전혀 알지 못했던 이야기였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자, 어쨌든 이제 이러한 그 난쟁이 나라와 그리고 거인의 나라 사이에 있으면서 상당히 그 두 개의 나라 속에서 많은 비교 교차점이 생기면서 인식의 확대, 관점의 변화가 걸리버에게는 찾아옵니다. 그렇게 해서 걸리버는 이 거인국에서의 생활을 이어 나가게 되죠. 이건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싫어요. 좀 더 해주세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요. 너무 순식간에 순사. 어떡해. 힘들다. 김하나 작가님이십니다. 제시카예요. 이거 너무 안 했어. 중간중간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도대체 제시카는 이름 어디서 가지고 온 거야 이거? 제시카 여러분, 제시카를 검색하시면 작가 김하나가 뜰까요? 안 떠요. 또라이예요 여러분. 자, 어쨌든 이제 우리가 걸리버 속에서 어쨌든 이제 이 관점의 변화라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건가 그런 경험이라는 게 나를 좀 느꼈던 것 같고 우리 삶 속에서 이제 그런 부분을 한번 느껴보는 기회가 과연 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우리는 항상 같은 조건 속에서 같은 환경 속에서만 사니까 익숙하죠. 네. 관점의 저 변화가 있을 일이 잘 없죠. 아까 그 나왔던 뭐 자연의 장난 이런 것처럼 뭐 항상 뭔가를 대하고 누군가를 대할 때 그 사람을 오롯이 인정한다는 자체가 좀 힘든 것도 있고. 잘 없지. 이것도 관점인 것 같아요. 내 관점에서 타인을 보니까 그렇지. 이게 저게 오롯이 인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관점만 있으니까. 나의 관점으로만 상대를 생각하니까. 그리고 새로운 환경 속에서 계속 새로운 무언가를 마주치면서 깨닫는 게 가장 큰데 따지면 우리는 너무 내 바운다를 해야 되나? 거기에서만 있으니까 그렇지.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 오는 뭐 요즘 사회인들의 뭐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것도 시작해질 수 있고 그래서 한 번씩 떠나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랑 다른 거를 비교도 해보고 아까 저는 좋았던 말 중에 너무 커서 추해 보인다라는 거 너무 커서 추해 보인다라는 말에서 그럴 수도 있겠다 나랑 그런 맞아. 생각도 좀 들면서 여행이라는 게 참 많은 걸 주는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다음에도 들을래요. 책을 읽는 것보단 저는 들을게요. 그렇습니다. 제시카였어요. 김하나 작가입니다. 김하나 작가죠. 아까 이게 거인이 단순히 큰 사람이 아니라 뭐 경제적이든 뭐 배경이든 네.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그 관점에서의 소인과 거인에 대한 내 주변의
그 만남, 관계적 만남과 경험이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경험.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내가 거인과 소인을 다 만나본 적이 있나라고 한번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러면 내가 소인과 있었을 때 나 우쭐할 수 있겠지. 근데 거인과 있었을 때 나는 굉장히 좀 이렇게 허세를 떨어야 될 만큼 좀 나이가 위축될 수도 있겠지. 그렇죠. 그런 관점 속에서 내 다양한 주변적 경험들, 주변적 관계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게 걸리버 여행기에서 말하는 부분이 아닐까. 네. 되게 의미 있는 책이었구나. 이거 마냥 그 어릴 때 봤던 애니메이션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전 영화에서 봤던 그 블랙잭 말한 대로 네. 거기서 기타 치는 건가? 전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걸리버 여행기는 이 시대 속에서 걸리버가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너무 우쭐대지 마라. 그리고 너무 주눅들지 마라. 그렇게 해서 우리 영국에 있는 영국 사람들아 그렇게 살지 말자. 라는 메시지가 있는 것도 아닌가. 정치적인 부분도 있지만 예, 그런 부분도 좀 느껴졌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 과연 걸리버가 어떻게 탈출을 하게 되고 그 왕과 나눈 대화 속에서 과연 유럽의 정세를 이야기했을 때 왕은 너희가 사는 세상은 그런 나라였어? 라고 어떻게 말을 하는지는 다음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걸리버 여행기 거인국 2탄. 2탄이죠. 네. 아쉬워요. 자 그러면 제발 무시해요. 진심인데. 다음에 들으세요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이번 편은 마치고 다음 시간에 걸리버 2편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인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